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상업함수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 유형 1번.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여라. 세타가 1사분면이니까 그거 반절한 것도 1사분면 아니야?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일반각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일반각은 자, 30도면 그냥 30도가 아니고 360n 더하기 30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몇 바퀴 돌려서 30도가 됐는지를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요런 문제 푸는 방법을 따로 배워야 합니다.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0도랑 90도 사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360n을 붙여주면 돼. 자, 해볼게요. 세타는 뭐랑 뭐 사이예요? 0도랑 90도 사이인데 여기서 어떻게 붙여야 하냐면 360도 n 더하기 0도 360도 n 더하기 90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이게 1사분면이다 면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분의 세타를 구하려면 양변을 2분의 1 곱해볼게요. 2분의 세타 180도 n 더하기 0도 똑같고 180도 n 더하기 45도 이렇게 되겠죠. 이제 요 n의 우리 일반각을 풀 때 이 n이 뭐였어요? 정수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n에 0부터 n개 넣기. 이게 무슨 말이냐? 2로 나눴잖아요. n개를. 요거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n에다가 1 대입해 볼게요. n에다가 0 대입해 볼게요. 이 식에다가 n에다가 0 넣고 1 그래서 2개 넣을 거예요. 2개. 0 넣어 보면은 첫 번째. 그러면 0도 2분의 세타 45도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n에다가 1 대입해 볼게요. 1 넣으면은 180도 2분의 세타. 여기 n에다가 1 넣는 거예요. 더하면 225도겠죠. 그쵸? n에다가 2 넣어 볼게요. 그럼 360도 하고 2분의 세타하고 360 더하기 45도 되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뭐냐면 2부터는 늘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360도니까 한 바퀴 돌잖아. 그러면 얘랑 똑같아져. 이제 2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n이 0이야. 그러면 2분의 세타는 0에서 45도 사이죠. 45도라고 할 때 여기가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2분의 세타. 그리고 n에서 1 대입하면 180에서 225니까 여기에요. 요게 225가 돼요. 180에서 225. 그러니까 여기가 됩니다. n에 2를 넣으면 다시 여기가 돼. 그래서 2분의 세타는 여기와 여기 두 개에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몇 사분면이냐 몇 사분면이에요? 1, 3, 4분면. 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타를 일반각으로 해서 뭐에서 뭐 사이다. 360 더하기 몇? 해서 360 더하기 몇 이렇게 풀면 되고, 두 번째 이제 n에다가 예를 들어 2로 나눴어. 그러면은 0, 1 두 개 넣으면 돼요. n에다가 n이 3이야. 예를 들어 3분의 세타를 구하래. 그러면 0, 1, 2 이렇게 3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색칠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팁은 1사분면이다. 그럼 뭐랑 뭐 사이예요? 0에서 90도 사이. 2사분면이다. 그러면 90에서 180 사이. 3사분면이다. 180에서 270. 4사분면이다. 270에서 360.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필수 유형 2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자,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세타가 0에서 2분의 2파이 사이고, 일단 세타를 내가 동경을 모르지만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6세타를 그릴 건데 6세타랑 세타가 동경이 x축에 대해 대칭이래. x축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6세타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6세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요게 6세타다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근데 6세타라는 게
몇 바퀴 돌려서 6세타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세타랑 6세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자,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요 x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럼 여기도 세타지 않을까요? 둘이 같아야 하잖아. 왜? x축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니까. 그치? 그러면 6세타 더하기 세타가 몇 바퀴인지 모르겠는데 합쳐서 2파이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풀어야 돼. 세타 더하기 6세타가 몇 도인지 몰라. 그러니까 몇 바퀴인지 모르는데 합치면 한 바퀴가 무조건 되잖아. 그치? 그래서 2n파이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다시 6세타가 만약에 한 바퀴 돌고 와서 여기래. 그러면 세타랑 6세타를 더하면은 두 바퀴가 되겠죠. 6세타가 세 바퀴 돌아서 거기래. 그래도 세타랑 더하면 세 바퀴가 되잖아.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몇 바퀴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요 세타 더하기 6세타를 하니까 그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2n파이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세타는 2n파이가 되고 따라서 세타는 7분의 2n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이때 n은 정수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풀고 나서 이제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세타는 7분의 2n파이로 나타낼 수 있어. 그리고 n은 정수야. 근데 세타가 0부터 2파이 사이에 존재한대. 그러니까 세타를 이 자리에 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0과 7분의 2n파이, 2파이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다. 그럼 7을 곱하면 2n파이, 14파이죠. 그쵸? n은 그럼 뭐가 될 수 있어? 파이 날리면은 2n이 0과 14 사이다. 그럼 n이 0과 7 사이죠. 그쵸?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거는 다시 1, 2 해서 7까지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세타는 1 넣었을 때 7분의 2파이고 2 넣었을 때 7분의 4파이고 해서 몇 가지? n이 7이 아니라 6까지겠죠. 그래서 6을 넣으면 7분의 12파이. 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비슷한 문제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그림으로 풀자. 무조건 그림으로 풀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 일치한대. 일치하면은 요 세타랑 그 다음에 베타가 몇 바퀴인지 모르겠는데 알파랑 베타가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러면은 베타에서 자 봐봐요. 베타가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왔잖아. 근데 거기서 알파를 빼면 딱 한 바퀴밖에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베타에서 알파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몇 바퀴인지 모르겠는데 2n파이다 라고 놔주면 됩니다. 문제를. 두 번째,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그럼 그림을 그릴 때 알파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베타는 몇 바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겠죠. 그쵸? 일직선 위에 있으니까. 요건 어떻게 해줘야 돼?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몇 바퀴인지 모르겠는데 몇 바퀴인지 모르겠다 뜻이에요. 근데 빼면은 딱 반 바퀴 차이 나죠. 그래서 몇 바퀴인지 모르겠지만 더하기 파이다.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 거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베타가 몇 바퀴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왔고 알파가 여기야. 그럼 알파랑 이렇게 같으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몇 바퀴인지 모르겠는데 딱 일치한다. 그죠? 마지막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도 그려요. 알파 이렇게 그리고 베타가 여기 있어. 이렇게 그렸어. 알파 얘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바퀴인지 모르겠지만 더하기 파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3번. 자,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풀 때 공식 먼저 씁시다. L은 뭐예요? R 세타. S는 2분의 1 RL. 근데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 두 가지씩 무조건 기억하고,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R은 3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다. 중심과의 크기. 그럼 L은 R 세타에서 2파이는 3 곱하기 세타래. 그럼 세타는 3분의 2파이겠죠. 자, 얘 각도로 변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답이 3분의 2파이예요. 그럼 넓이는 S는 2분의 1 RL 바로 쓸게요. 왜냐면 R하고 L 아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파이니까 3파이다. 답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세타가 5분의 파이고 넓이가
5분의 8파이래요. 그때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래. 호로 착각하면 안 되고 둘레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세 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S를 알죠. 그럼 2분의 자, S는 이 공식 쓸게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요게 자, 이제 대입을 하면 5분의 8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5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날리고 R 제곱은 16이다. R은 원래 풀만 4가 돼야 하는데 반지름이 마이너스 4가 될 수 없으니까 4다. 4 되겠죠. L은 어떻게 해요? L은 R 세타인데 4 곱하기 5분의 파이 하니까 5분의 4 파이다. 그럼 따라서 둘레 4 더하기 5분의 8 5분의 4 파이니까 8 더하기 5분의 4 파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면 되겠죠, 그렇죠? 잠시만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넘어갈게요. 그럼 4번. 이번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의 활용.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모선의 길이가 5인 원뿔의 건널비래. 모선이 뭡니까? 자, 원기둥 그렸을 때 원뿔 그렸을 때 요 길이를 모선이라고 합니다. 모선. 여기 길이가 5래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래. 그럼 얘는 피타고라스로 풀어야 합니다. 딱 내렸을 때 직각이 돼요. 여기가 5고 여기가 2니까 여기 몇이에요? 루트 25 빼기 4에서 루트 21이죠. 그쵸? 건널비 구하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높이를 구할 필요가 없네요. 요거 전개도 어떻게 됩니까? 건널비를 구할 때는 전개도 그린 다음에 그 넓이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반지름이 2이고 여기가 5란 얘기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요 원주랑 요 호의 길이가 같은 거 알겠어요? 전개도 그리면. 그래서 이 호의 길이는 원주 2파이 R이죠. 그쵸? 2파이 R에서 R에다가 2를 곱하면 4파이가 되겠죠. 이 R을 넣으면 안 됩니다. 요 지금 길이로 요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4파이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중심각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요 L은 R 세타에서 L이 4파이잖아. 근데 반지름 이 큰 부채꼴에서 반지름 5잖아요. 그리고 세타 알고 싶지. 세타는 5분의 4파이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건널비는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요. 요거 먼저 구해볼게요.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에서 2분의 1 곱하기 R이 몇이에요? 이 부채꼴의 R은 5니까 25. 세타 5분의 4파이니까 5분의 4파이 더하기 요 밑면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4파이겠죠. 그쵸? 계산하면 10파이 더하기 4파이니까 14파이가 됩니다. 두 번째 이게 1번 2번. 자, 둘레의 길이가 40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래요. 그때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둘레의 길이가 40이래. 이렇게 그릴까요? 여기 R이고 L인데 이 R 더하기 L이 40이래요. 그리고 넓이는 S는 2분의 1 RL인데 얘가 최대래. 자, R과 L에 대한 관계식이 있고 그리고 S를 RL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 관계식에서 뭐 L은으로 한 문자로 정리하면 됩니다. L은 40 빼기 2R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S는 2분의 1 R하고 L에다가 40 빼기 2R을 2R을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20R 빼기 R 제곱이죠. 그렇죠? 얘가 최대가 된대.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게요. R 제곱 빼기 20R 반절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100 빼기 100이니까 더하기 100 해서 마이너스 R 빼기 10의 제곱 더하기 100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넓이가 결국에 R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어. 그때 넓이가 최대래요. 여기서 R의 범위를 구해야 하는데 일단 자, 둘 다 양수야. 얘가 제일 작다고 가정을 할 때
얘가 2R이 4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R은 무조건 0보다는 커야 되고 20보다는 작아야 하는 거 알겠어요? 둘 다 양수니까 2R 더하기 L이 40이 돼야 하잖아. 그러니까 R은 20보다는 작지. 그럼 요 2차 방정식 그림 그려볼게요. 요 컴마 몇이야 꼭지점이 10, 100이죠 그쵸? 그럼 10, 100 그리고 x축 y축이 그렸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아래 범위는 0부터 20이죠 그쵸? 그 사이에서 최대는 여기가 되니까 넓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 S 최대는 100이 됩니다. 요 2차 방정식의 최대치에서 문제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게 최대가 될 때 R은 몇입니까? 10이겠죠 그쵸? R이 10이 됐고 그때 중심각의 크기도 물어보네. 이때 L은 몇이에요? 이때 L은 R에다가 10 집어넣으면 20. L은 20이 되겠죠. 그럼 L은 R 세타에서 L이 20이니까 20은 10 곱하기 세타. 세타는 2다. 그래서 반지름이 10이고 세타가 2입니다. 지금 2 파이가 아니고 2예요. 그냥 2가 될 수 있어. 그래서 2번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요 개념에서 R은 뭐 제가 푸는 방법이랑 비슷하게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하고 2차 함수 최대치수 문제로 바뀌었다. 요 2차 함수 최대치수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싶으면 저희 고1 그 개념을 좀 다시 복습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원점과 점 요걸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자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5,8 P 그리고 원점을 이렇게 그리자 했죠. 요거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15, 8 있잖아. 그럼 17이야. 피타고라스 그 정수로 되는 세 개 그 숫자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15, 8, 17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아니면 피타고라스로 구해도 돼. 17이지 그치? 여기서 세타가 이거예요. 그럼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 있어.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y좌표라고 했는데 그냥 y좌표가 아니고 반지름분의 y좌표. 자 이렇게 할게요. 17 사인 세타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8이다. 그럼 사인 세타는 17분의 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7 코사인 세타 얘가 x좌표다.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7분의 15 이렇게 되고 17 탄젠트 세타 이게 17 탄젠트 세타가 아니지. 그냥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라고 했죠. 마이너스 15분의 8 오우.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구했습니다. 1번 3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는 3 곱하기 17분의 8 빼기 2 곱하기 17분의 15는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7분의 6이 됩니다. 계산은 넘길게요. 두 번째 요거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7분의 15분의 1분의 15 빼기 탄젠트 마이너스 15분의 8분의 1분의 8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3번 17 곱하기 사인 17분의 8 곱하기 탄젠트 마이너스 15분의 8 요거분의 16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 반지름을 먼저 구하고 요것이 r 코사인 세타다. 요것이 r 사인 세타다. 그리고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복습. 그 다음 6번 그 부호 기억나세요? 이렇게 해서 올, 사, 탄, 코 이게 의미하는 게 그 이사분면이 예를 들어 사인이다. 그러면 사인만 양수다. 이런 식이에요. 자, 사인 코사인 곱한 게 양수고 코사인 탄젠트 곱한 게 음수다. 그럼 얘는 셋 중에 하나를 그냥 플러스로 놔. 예를 들어 얘를 플러스로 놓을게요. 그럼 코사인은 자연스럽게 플러스가 되겠죠. 코사인이 플러스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될 테죠. 그렇죠? 만약에 사인이 마이너스야. 그럼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둘이 부호 같아야 하잖아.
근데 코사인이 마이너스면 탄젠트는 플러스고. 자, 근데 이 두 중에서 탄젠트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모두가 플러스고 나머지는 셋 중에 하나만 플러스란 얘기야. 그럼 셋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인 경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두 번째, 탄젠트만 플러스인 3, 4분면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올사탄코. 그리고 올사탄코가 의미하는 게 그거, 그 가리키는 그거만 플러스다. 그 다음 7번. 자,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할 두 가지 공식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할게요. 얘가 1이다. 두 번째,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다. 이 두 개 기억하고 1번. 자, 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 계산을 해볼까요? 잠시만요. 계산하지 말고, 자, 요 봐봐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잖아요. 넘기고 넘기면 사인 제곱 세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탄젠트는 뭐분의 뭐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탄젠트 제곱 세타죠.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더하기 1 되고, 요거를 먼저 계산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얘가 1이네, 그쵸? 그래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너무 빠른가요? 자, 두 번째, 1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 둘이 역수 모양이다, 그치? 그러면 통분해 볼게요.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사인 세타, 그리고 크로스 곱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 자, 바로 계산할게요.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은 1 더하기 2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죠, 그쵸? 그런데 요 두 개 더해서 뭐가 돼요? 1 되죠, 그쵸? 그러니까 분자가 2 더하기 2 사인 세타고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뭐가 돼? 2로 묶으면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분해서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2가 정답입니다. 이 두 가지 공식. 그리고 여기서 뭐 코사인을 넘기거나 아니면 사인을 넘기거나 둘 다 넘기거나 그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변형하는 것까지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다음 8번. 잠깐만, 몇 번까지 있냐? 8, 9번까지 있네. 두 문제 나왔습니다. 세타가 2, 4분면이 각이다. 일단 이렇게 놓고 얘가 5분의 1이다. 시간 써볼게요. 1 빼기 코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얘가 5분의 1이다. 자, 분수는 분수다. 분수는 분수다는 서로 크로스로 곱한 게 서로 같다라고 놔주면 돼요. 5,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얘는 뭐랑 같아? 1 곱하기 1 빼기 사인 코사인 세타랑 같다. 전개해주면 5 더하기 5 코사인 세타는 1 빼기 코사인 세타다. 넘기고 넘기면 6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넘기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자, 2, 4분면의 각이다. 하나를 알 때 나머지 두 개를 알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쓸게요. 뭐냐면 삼각형 그리기. 자, 일단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구해야 하는데 2, 4분면이잖아요. 뭐만 플러스예요? 일단 첫 번째 부호 먼저. 1 부호, 2 값. 부호는 얼싸, 사인만 플러스고 탄젠트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값만 볼 건데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2다 해서 마이너스를 빼요. 3분의 2지. 빗면이 3이고 밑변이 2란 얘기지. 그럼 여기는 루트 5겠네. 피타고라스로. 그럼 사인은 뭐분의 뭐예요? 3분의 루트 5네. 값만 뽑아냅니다. 탄젠트는 2분의 루트 5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두 개 더한 거는 3분의 루트 5 빼기 2분의 루트 5.
얘는 루트 5로 묶으면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루트 5다. 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로 풀자 했죠. 요거는 이제 다른 문제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다른 문제 풀 때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 중에 하나를 알려주면 나머지 두 개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첫 번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거 사용하고 두 번째는 삼각형. 앞에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저번 시간에. 자, 마지막 필수형 9번. 2차 방정식 얘 두근이 사인 코사인이다. 우리 근과 계수 관계 기억납니까? 복습만 한번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죠. 그쵸? 요거 근과 계수 관계 잘 기억해주고, 자 여기서 두근의 합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두 개 더한 거는 뭐예요?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두근의 곱은 2분의 k. 그쵸? 이 두 개를 알 때 k를 바로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를 제곱해봐요. 자 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죠. 근데 얘가 둘이 더하면 1이잖아. 이걸 구할 거예요.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이제 4분의 1은 1 더하기 대입하면 k네. 그치? 그럼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답이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두근이 사인이나 코사인이다. 그럼 합하고 곱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를 이용을 해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했을 때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서 합과 곱으로 k를 구할 수 있다. 근과 계수 관계 이거 기억이 안 났으면 이번 기회에 다시 적어놓고 숙제하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